자, 이제 어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거야는 이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총공세를 펼쳤죠. 법사위는 공천 개입과 디올백 의혹, 국토위 행안위는 김 여사 관련 인테리어 업체 관저 불법 중축 의혹, 문체위에서는 KTV 국악 공연 황제 관람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김 여사 논란을 방어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등 사법 리스크를 부각을 했습니다. 자, 행안위에서는 이제 증인으로 채택한 인테리어 업체 21g이죠. 이 대표가 불참하자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의원들이 이 집행 과정을 직접 따라 나섰습니다. 통상 이제 국회 사무처 직원이 하지만 윤건영 간사와 민주당 의원 11명, 또 정춘생 조국혁 신당 의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21g 대표가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강제 구인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언론을 타면서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또 모친 최은순 여사에 대해서도 동행 명령권 발동까지 실행할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국감장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게 이제 충돌을 했는데 첫날 국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좀 보셨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보지는 않았고요. 이제 뉴스 제목 정도만 이제 네이버 포털에서 쭉 읽어봤는데요. 일단 나라 전체가 지금 혼돈의 도가니에 들어가 있다. 혼돈. 예. 그다음에 국민들은 솔직히 정신을 못 차리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정치를 해왔던 제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그 감사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이 부분과 관련된 토론과 논의 그리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자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국민들의 민생이고 가령 알리, 테무, 쿠팡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로 인해서 자영업체들 폐업하는 데가 여기저기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국제 유가 이게 급격한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대비 논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국정감사 자리인데 정치적인 정파적인 이해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이슈를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중요한 국정감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 전체가 조금 자성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두수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문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리 해소돼야 될 점도 다 막혀버리니까 이게 이제 한꺼번에 터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미 국정조사는 충분히 진행됐어야 하고요. 또 기타 의혹을 가진 부분은 일종의 지금까지 발의된 법 중에 특검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봐서 이건 해결돼야 될 일인데 이게 이제 국정감사장이 몰려서 국정감사장을 말하자면 약간 의원들은 특히나 이번에 이제 21에 대해서 첫 국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스타가 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또 좀 더 그림을 만들기 위한 오버하는 행동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또 국민의 대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한다면 열심히 이 문제에 의혹이 있는 부분은 파야 되죠. 파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용을 있게 정말 할 거냐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일단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정쟁을 위한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그것만이냐라고 볼 땐 그것만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국감이 사법 리스크까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기타 이 두 거대 양당을 뺀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소위 뭐 개혁신당을 필요해서 뭐 진보당이나 기타 좀 작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국감을 통해서 좀 정말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정당에서 이 양당이 아닌 다당적 질서, 다당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여론 조성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덕천 부원장님. 뭐 사실 국정감사 때는 여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그동안 싸워왔잖아요. 네. 이번에 좀 유독 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유독 심한 건데 이번에 유독 김건희 여사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를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 그 21g과 관련된 관저 불법 증취 의혹, 네. 그다음에 명품백을 둘러싼 건데 이거는 이제 김영란법 문제 불법 소지가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실제로 2심에서 이제 그 관계자가 방조죄 형태로 해가지고 유죄를 선고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명태균 씨가 김영선 공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랑 아주 가까운 사이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에 수없이 드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와 그다음에 이제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 뇌물죄 소지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치면은 김건희 여사가 엄청 좋아한다. 그리고 뭐 KTV에 대한 8천만 원짜리도 혼자 그냥 관람하셨다는 건데 그래서 황제 관람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병 특검에는 이종호 블랙 그 인베스트먼트가 관여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한국 헌정 사상을 통틀어서 87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다양한 이제 여사분들이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처럼 아마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언론 노출량이 아마 제가 보기엔 한 3배, 4배는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 정도로 여사가 완전히 뭐 모든 거에 막 전방위적으로 관여하고 불법적 소지가 있는 게 관여한 거는 한국 역사상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국정감사라는 게 일정 정도 국정을 견제하고 어떤 이제 정상적인 국정을 하는 걸 압박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이례적으로 많은데 김건희 여사가 이례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정치 사상을 통틀어서도 이례적으로 너무 많은 불법 소지라 등등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신은규 대표.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의 이 국정감사를 보면 사실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의혹이 너무나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만 정리하다가도 정말 국정감사가 다 밤을 새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상황을 누가 초래했는가? 결국에는 국정에 뭐가 뭐 이렇게 분별도 안 된 채 마구잡이식으로 개입했던 민간인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지금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혐의를 받는 과거 박근혜 최순실 관계에서 최순실의 역할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빠르게 정리하고 끊어낼 건 끊어냈었으면 여기까지는 않았을 텐데 뭐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이 뇌물 혐의가 발생해도 청탁금지법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처벌조항 없다라는 아주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뭐 김현철 씨는 소통령으로 불리면서 청탁금지법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처벌된 겁니까? 뭘로 처벌된 겁니까? 그때도 알선수재로 다 특가법 적용해서 처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례와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검찰총장의 배우자, 그 대통령의 배우자를 완전한 특혜와 성역으로 좀 만들어버린 이 검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국감이냐 이재명 국감이냐 이거 뭐 보나마나 당연히 김건희 국감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정감사라는 게 권력을 감시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고 오히려 국정감사에서 공격을 하는 공격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니 사법적인 문제야 법원에서 판단하고 하면 될 일이지 그걸 국정감사장에서 떠들 이유가 뭐가 있으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아닌데 자꾸 이 상황을 이재명 국감으로 가져가겠다는 것 자체가 집권 여당으로서 좀 뭔가 오해를 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감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국감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네. 근데 민주당은 이제 또 김건희 심판본부도 만들어서 여기 출범을 시켰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 본부장을 맡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켜봐야죠. 뭐 민주당이 그렇게 당 활동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민주당 자유고, 근데 여태까지
나온 걸 보면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천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 그렇고 구체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 것들은 아니고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민주당이 그냥 의혹 제기하고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호소하는 어떤 정치적인 자극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곧 뭐 조만간 판결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 2건이 있잖아요. 지금 네. 기다리고 있는 그 건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두고 보죠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자, 저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나라가 두 사람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시끄러워 죽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개인적 정치 소신이 있어도 정치판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건가? 국회의원들 하나같이 수준 이하 같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김건희 수호대를 자처하는가? 특검 좀 받아들이지 이런 의견이 있고요. 국감 끝나면 김건희 여론이 어디로 향할지 기대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야당의 동행명령쇼 잘 봤다. 이건 비판적인 의견입니다. 탄핵당한 이진숙까지 불러내고 거대 야당 참 대단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차라리 영수회담 빨리 열어서 김건희 특검 또 이재명 탄압 모두 중단하고 민생 좀 살려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최명천 부원장님.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 혐의를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민주당은 이화영 부지사 관련돼서 이제 수원지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초밥 회유라든가 뭐 등등 과정에서 몇 가지 제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검찰도 반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실제로는 좀 약간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민주당이 그런 거를 고발을 하고 그러면 아마도 이러저런 좀 법적 어떤 공방이나 논란이나 이런 것이 좀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게 자꾸 그 서로가 이 사법에 너무 정치가 깊숙이 지금 개입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을 정치적으로 하는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또 정치의 사법화도 상당한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라고 하는 이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야당이 시작해서 정쟁으로 된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김영선이라고 하는 한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개입 여부가 지금 나오고 있고 녹취록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월급까지 절반을 매번 현금으로 가져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까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겠는가 너무 참담함을 느끼면서 이건 정말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이런 식으로 공천이라는 공적인 역할에 사적인 영향력이 가미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 전 이번에 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일부 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말 엄정한 사법 처리, 뭐 검찰이 안 움직이면 특검을 가는 거는 저는 뭐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발본색원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김두수 부원장님께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동행 명령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원 이제 13명이 국회 사무처 직원을 이제 따라갔잖아요. 결국은 이제 물론 동행해서 데려오지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림을 만들고 이게 압박을 하겠다는 뭐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행 명령권을 발동할 정도로 지금 그 정인들이 다 일종의 뭐 해외에 나가버린 경우도 있고 뭔가 이제 뭐 연유를 적어냈긴 했지만 국민들이 좀 납득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국감에서는 이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행태를 취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간다고 해서 뭐 이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고 특히 이제 민주당은 이번 이 국감에 이렇게 뭐 엄청난 이제 변죽을 울렸는데 실력으로 보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국감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나눠서 각각이 맡은 자기 전문 영역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A 의원, B 의원, C 의원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자기 차례에 오면 그냥 하고 있는 이런 거라든지 내부에서 역할을 몰아서 어떤 부분은 어떤 의원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조정하면서 팀별로 움직여야만이 이게 성과를 낼 건데 지난번에도 보면 이 국토위의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실체적 뭐 그냥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만 이야기하면 실제로 못 나가고 있고 이 실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특검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렇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민주당이 이제 실력을 못 보여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얼마나 팀으로서 잘 짜고 할 것이냐. 지난번에 이 국감 이전에 이제 청문회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검사 탄핵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연결해 나가듯이 좀 더 이게 어떤 병이 걸리면 뭐 하나의 처방이 아니라 요즘은 완전히 복합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뭐 칵테일요법이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집중 쏟아부어야 어떤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이번 이 영역에 있어서도 국회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해서라도 정말 국민이 의혹을 가진 거는 이렇게 밝혀내야 되는데 그런 만큼 민주당이 팀으로 또 그런 식으로 잘 조직된 힘으로 대처할 것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